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엑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파일 하나를 오픈을 하면 처음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옆에 앞에 보면 여기 같은 파일 하고서 그 메뉴판들이 이렇게 보이죠.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와 같이 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은 앞으로 여기 수식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의 함수에 가는 것들인데요. 함수 삽입하는 게 있고, 여기 메뉴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수학에 대한 함수와 기타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의 함수 여기 아래로 된 화살표를 한번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살펴보면 여기 함수들이 쭉 나오고 있죠. ABS, 그다음 A 코사인,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익스포넌트, 그리고 여기 보면 코탄젠트, 코사인, 이 같은 여러 수학적인 함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사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썸에서 합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쓰는 함수인지 모를 때는 마우스를 거기에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함수들을 찾아서 할 수 없을 때는 이와 같은 함수들을 어떻게 쓸 건지 찾게 되죠. 그 다음에 기타 함수 쪽에 기타 함수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함수는 어떤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통계에 대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가 있고, 공학에 대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학에 대한 함수들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베셀이라고 하는 베셀 함수에 수정된 베셀 함수 값, 그 다음에 컨버터를 보면 다른 단위체계의 숫자로 변환, ERF라고 써 있는 것은 오차 함수, 에러 펑션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함수들이 여기는 모아져 있습니다. 기본 창을 보면 앞에 바탕 그 엑셀의 창을 보면 이와 같이 왼쪽에 1, 2, 3, 4 써 있는 거가 있고요. 위쪽으로 A, B, C로 이렇게 나가는 거가 있는데, 1, 2, 3, 4 써지는 걸 우리가 행이라고 그러고, A, B, C, D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로서 구분된 것들, 이와 같은 각각 네모난 칸들을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그 위치를 찾아갈 때 위치에 셀의 위치를 표해져 있는 거 보면 제일 여기 왼쪽 위에 보면요,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름 상자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먼저 열의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번호로서 행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D2라고 그래서 행이 2번째에 열이 D라는 위치죠. 우리가 특별한 위치로 가고 싶다면 여기에 그냥 타입품을 하면 되죠. A11이라는 위치로 가겠다 그러면 A11 이렇게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셀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열의 크기를 보면, 이 열의 크기를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열의 크기가 현재 기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열 너비가 나오죠. 이걸 눌러보면 현재 기본 세팅은 8.38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치적인 계산을, 공학적인 계산할 때는 좀 더 이제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12라고 해서 키우면 이와 같은 위치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열은 그냥 비워두는 상태에서 조그맣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3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셀이 이제 위치가 있는데, 현재 홈 버튼에 가서 보면 폰트 사이즈가 글씨 사이즈가 11로 되어 있는데,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 11 정도는 너무 이 셀에 차지하는 크기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10으로 보통 맞춰놓고 합니다. 10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숫자는 우리가 볼드나 또는 사이즈를 나중에 키울 수가 있겠죠. 계산하는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작은 숫자, 우리가 눈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작은 숫자로 해서 폰트를 10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X라는 숫자를 하나를 입력하겠다 했을 때문에 X라는 이렇게 치면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위치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운데다 맞출 때는 홈 버튼에 여기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맞춰 놓게 되죠. 그리고 우아래도 위치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우아래도 여기는 가장 높은 쪽,
가운데 쪽 이거 밑에. 그러면 현재는 밑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운데로 하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 x라는 숫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에서 쓰는 그 폰트들이 있죠. 글씨체는 뭐냐면 타임스 뉴 로만에 이태릭체 하면 이 x가 어떤 우리가 수학 책에서 보는 또는 책에서 보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 뉴 로만에 이태릭체로 택하는 게 아주 보기에 좋게 되겠죠. 여기에 컬러를 좀 회색 컬러를 하나 입히고 네모를 하나 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하나 쳐놓고 여기에 일단 숫자를 하나 입력한다. 무엇을 입력하느냐? 우리가 숫자 중에서 파이라는 값은 3.14 뭐 1592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엑셀에서는 파이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입력할 때는 이퀄 사인 후에 파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치고 가로 열고 닫기를 해서 함수를 마감하는 겁니다. 파이는 뭐 굳이 가운데 어떤 다른 뭐 것을 가로 안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파이라고 치면 3.14159 해서 이게 위치가 지금 현재 가운데가 오른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위치들을 한 가운데다 넣을 때는 열을 이렇게 맞추고 여기 열 전체를 가운데로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현재 몇 자리냐면 숫자가 3.14159 654까지 해서 10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줄어드는데 우리가 계속 입력하다 보면 이 영역이 넘어가면 샵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좀 잠깐 키워볼게요. 79까지 나와서 이거 더 좀 키워보면 어느 정도 범위가 지나가면 뒤쪽 계속 0만 나오겠죠. 이건 이유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32비트 소프트웨어입니다. 32비트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어떤 숫자의 유효 숫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유효 숫자가 16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CPU들은 컴퓨터의 CPU들은 64비트 CPU인데 이 엑셀은 32비트용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16자리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16자리 이상의 정확성을 찾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거죠. 자릿수를 좀 줄이고 이 열의 너비는 다시 10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3.14 자릿수를 좀 줄이고 12였죠. 자, 그래서 이 x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건 현재 파이 라디안 값이죠. 이거를 우리가 현재 자, 파이는 3.14라는 이 숫자는 도로 하면 180도가 되겠죠. 이걸 도로 맞추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렇죠? 여기 도로 맞추고 싶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자, 도라는 표시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보면요, 도라는 표시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앞에다가 제가 이쪽에 넣고서 5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게 지금 몇 도가 되어 있죠. 이태릭체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이거 좀 줄이고요. 자, 이태릭체로 줄이고 이거를 도라는 걸 여기에서 보면 도라는 걸 좀 위로 올리고 싶을 때 글꼴이라는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뭐 위첨자 아래첨자가 있는데 위첨자를 제가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글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이 숫자 여기에 좀 x가 파이가 들어가 있죠. 파이 숫자를 디그리 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디그리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디그리라는 함수. 그러면 여기 디그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두 번 클릭을 하고서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하면 지금 C3가 맞춰져 있죠. 이 C3를 항시 이 C3라는 이 위치만 잡아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펑션 키 F4가 있습니다. F4를 누르면 이 행과 열 앞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됩니다. 달러 표시가 돼 있으면 항시 이 셀만 보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이게 180이 나왔죠. 숫자를 한 자릿수 하나만 더 늘리면 180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꾼다 했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쳐주고서 이거가 지금 현재 위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나오죠. 자, 여기를 위첨자를 다 체크하면 라디안으로 바꿔주는데 이 숫자를 자 뭐냐면 이 180을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이 앞에 여기에다가 RA 정도 치면 라디안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라디안스 이거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라디안으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제곱을 해볼까요? 자, 이거 제곱 x의 제곱 그러면 x의 제곱을 했을 때는 여기에 2를 치고서 이거 다시 표현을 글꼴로 위첨자로 올리면 x제곱의 형태가 숫자 지금 보이게 됐죠. 어느 숫자냐?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퀄하고 이거 해서 이걸 누르고 이거 절대 참조로 해볼까요? 자, C3를 절대 참조로 하고서 제곱할 때는 꺽쇠를 붙이고 그 오른편에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제곱근 이번에는 제곱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위치를 제곱근 할 때는 루트라는 표시, 여러분 루트라는 표시를 지금 여기에 하고 싶습니다. 루트라는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루트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삽입해 보면 제일 오른쪽에 기호라는 거가 있어요. 기호에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일반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일반 문장 부호가 아니군요. 숫자를 사용하는 거 있죠. 숫자의 형식, 수학의 연산자,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있으면 여기 뭐 루트 표시가 있어요. 여기요. 오른쪽 무한대 표시도 있죠. 여기 이건 비례한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이걸 넣어서 입력하면 자, 이와 같이 루트 x 표시가 되죠. 여기 지금 숫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지금 매우 이와 같이 나온 거는 이 숫자가 너무 크다는 거니까 숫자를 좀 줄여줘 보면 이와 같이 정확히 입력이 되죠. 영역을 넘어가 루트 x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루트 x는 스퀘어 루트라는 거가 있어요. 스퀘어 루트. 그래서 여기 두 번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스퀘어 루트가 들어요.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 제곱 스퀘어 루트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돼요? 2분의 1 제곱할 때 2분의 1 집어넣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로 열고 닫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로 열고 닫기. 그렇죠? 그러면 같은 숫자가 나오죠.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무한대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이거 봤을 때 이거 뭘 집어넣느냐? 아까 삽입에서 기호에서 무한대 표시가 바로 옆에 나와 있었죠. 무한대 표시하고 닫기 누르고 보면 무한대를 집어넣을 때 사실 무한대는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라는 숫자는 우리가 매우 커다란 숫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1에 예를 들어서 100제곱 그러면 이퀄 하고서 1에 100제곱 10에 몇 승 할 때는 2라는 2를 치고서 알파벳에 2를 치고 100 하면 이게 일종의 굉장히 커다란 숫자가 되는 것이죠.